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노트북을 가져가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NX 7.5를 가지고 밀린 기능사 시험을 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틀린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따라 한다기보다는 한번 쭉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린 기능사는. 자, 모델링 해놓은 상태이고 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매뉴팩처링, 캠 제네럴 밀 플랜으로 들어가서, 자, 종근씨하고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고, 지오메트리 뷰에서 자, 원점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저는 전체 안전 높이를 여기서 평면에서 원점 평면에서부터 저는 보통 100을 씁니다. 100을 요렇게 설정을 하고, 파트를 기존에 그려놓은 요 파트로 설정을 한 후에 계속 똑같습니다. 오전이랑 소재를 그냥 자동 블록으로 끝입니다. 자동 블록으로 바로 끝. 이 상태에서 기계 공구뷰로 가서 공구를 3개, 먼저 평엔드밀 10파이 짜리를 10파이 111 해서 만드시고, 자, 공구를 우리가 홀 메이킹에 가서 센터 드릴을 그냥 있는 크기대로 2번으로 만드시고, 자, 8mm 관통 드릴을 바로 스탠다드 드릴 바로 찍겠습니다. 8mm 짜리를 요거는 기본이 또 8mm네요. 8mm를 3번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설정까지 끝났고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라 그랬죠. 1, 2, 3번. 그 상태에서 저는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자, 공정을 넣는데, 자, 드릴 공정에 두 번째 스팟 드릴링 공정을 센터 드릴을 가지고 드릴 공구로 들어가서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구멍 선택해 가지고 요 가운데 구멍 위에 스케치를 찍어서 선택했기 때문에 굳이 윗면은 설정 안 해도 되고, R은 5로 할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공구에 들어가는 깊이는 1mm로 해주고, G81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웰을 껐습니다. 드웰을 껐고, 그리고 우리가 이송 및 속도를, 자, 보통 이제 800 정도로 해서 센터 드릴 같으면 한 50 요 정도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혹시 더 빨라지는 게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계산해서 처음에 한번 코드를 냈을 때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포스트나 있는 포스트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경로가 그대로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면 되겠고, 그 상태에서 이제 관통 구멍을 팩 드릴링 해가지고 8mm 일반 드릴로, 역시 구멍이 한 개니까 구멍 선택만 제일 위에 있는 이 스케치를 누르시면 굳이 윗면 아래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5M 우리는 깊이를 여러분들이 앞에 깊이를 27mm까지 넣는다 하셨으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두께가 한 23이니까 조금 더 넣으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27, 28 이렇게 이제 넣으실 수도 있겠고, 스택 값에서 첫 번째 칸에 요 값이 Q 값이 됐습니다. Q 값 이렇게 되시고, 요 관통 구멍을 800에 100 정도로 넣겠습니다. 800에 100 정도로 속도 안 바뀌도록 이렇게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쓰는 노트북이나 요 7.5 버전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 요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공정을 굳이 밀 컨투어에 우리가 요렇게 3D 가공법인 캐비티 밀을 안 쓰고, 요건 없을 때 쓰라는 것이고, 밀 플래너에 교내에서 할 때는 평평한데 밀 때는 밀 플래너에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라고 첫 번째 나오는 얘를 10파이 엔드 밀로 피니쉬로 바로 들어갑니다. 역시 요거는 정 사이즈를 만드는 거라서
황삭, 정삭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유량 남기고 정삭할 필요 없으니까. 첫 번째 공정인 얘로 들어가서 그래요. 가공할 부분을 절차 경력을 선택해라고 할 때 내가 안쪽부터 파고 싶으면 안쪽부터 찍고 바깥을 파고 안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바깥부터 합니다. 저는 보통 밖을 먼저 가공하고 안을 가공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바깥은 4mm, 안쪽은 6mm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 밑으로 가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다 이겁니다. 절삭 패턴에서 지그와 지그재그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상면에 여유량이 있을 때 치는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 우리는 보통 파트 따르기나 외곽 따르기를 쓰는데 우리는 보통 파트 따르기에서 스텝 오버 공구 간격을 기본이 우리는 뭐 한 5mm 정도 봅시다. 5m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가공 소재 거리, 요게 총 가공 거리입니다. 근데 작은 걸 적어주면 안 됩니다. 6mm. 그 절삭단 깊이가 3mm씩 해야 안쪽 거를 두 번에 나눠서 깎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6mm, 3mm와 큰 값을 적으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안쪽 거는 3mm씩 깎이고 바깥에 거는 2mm씩 깎이고 이게 아니고, 제가 단면을 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깊이가 다른 걸 깎으면 이런 문제가 일단 있다 이겁니다. 깊이가 다른 걸 깎으면 자 바깥에 거는 아까 4mm였었죠. 바깥에 6mm였었죠. 참 바깥에 건 6mm니까 6mm 짜리를 3mm씩 이렇게 딱 반으로 둥근해서 깎아주는데, 안쪽 거는 4mm인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쪽 거는 총 6mm가 있다고 보고 3mm, 3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2mm가 있다고 계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허공에. 그러니까 총 6mm가 있는데 3mm, 3mm 하니까 결국은 안쪽 거는 1mm, 3mm가 깎인다 이 말입니다. 1mm, 3mm. 2mm, 2mm가 아니고. 선생님 2mm, 2mm는 못합니까? 하면 그렇게 하려면 안과 밖을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시면 안 되고, 안쪽은 나중에 별도로 반씩 잘라주는 공정을 별도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미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차이를 빼고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가공을 한다 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보세요. 한 번에 가공을 한다 만약에 치면, 자 이송도 이제 단면을 풀겠습니다. 이송도 800에 80 해가지고, 그래서 3mm 정도 그냥 깎아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3mm 이상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깎자 했으니까 800에 80, 뭐 진입 때 40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속도를 줄이고 계산을 해보면 안과 밖에 깎이는 양은 아시겠지요. 양은 아시는데, 자 요때 이제 지금 바깥을 우리가 윤곽이라고 하고 안쪽을, 근데 이거 잠깐 보세요. 간격을 5mm씩 하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번째 것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 것까지.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이 간격을 한 7mm, 6mm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뭐 많이 해도 한 세 번 정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상 보시기에 이 세 번째 것도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세 번째 거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파트 따르기 말고 프로파일을 쓰면 무조건 한 번만 돕니다. 한 번만. 프로파일을 쓰면 무조건 한 번만 도는데, 여기에 꼬다리 남은 거를 내가 한 번 더 돌리겠다,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세 번째 게 안 나오고 두 번째 걸로 끝이 난다. 이거는 끝이 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파트 따르기는 남을 염려만 있더라도 막 공정이 나오는데, 그게 싫으시면 프로파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시험 때는 꼬다리 남으면 무조건 탈락이니까 자기가 잘 보고 이건 안 남겠다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정확해야 이제 공정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파일에 두 번으로 해도 뭐 상관은 지금 없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안전하게 파트 따르기로 해서
뭐 밖에 한 번 더 허공을 돌든 말든 별 상관 안 하겠다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요렇게 가지고 가공하면은 보통 합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합격인데 조금 수정해 볼 사항으로 뭐가 있냐면, 바깥을 깎다가 안으로 들어갈 때 얘가 바깥을 깎다가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딱 구멍의 중심을 바로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가공을 많이 안 해서 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엔드밀 밑에 날이 없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재수가 없으면은 공구가 부사지거나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잘못될 수가. 그래서 관장님 아시니까 까고 계셔도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절삭 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포켓 들어갈 때는 구멍의 중간이 직선으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절삭 이동에서 여기에 시작 드릴점, 사전 드릴점, 미리 구멍 뚫어 놓은 지점이 요 구멍이다 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요 구멍이다 라고. 비절삭 이동의 시작 드릴점에 사전 드릴점을 요 구멍이다 라고 위에 있는 요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 구멍에 이제 중간으로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간으로 이제 직선으로 들어가고, 이제 빠져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게 노란선이고 빠져나오는 게 흰선입니다. 겹쳤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비절삭 이동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도 직선으로 여기 중간으로 안 들어간다면 진입할 때 이 부분, 진입할 때 닫힌 영역, 여기서 닫힌 영역은 안쪽이고 열린 영역은 바깥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닫힌 영역에 들어갈 때 이게 램프가 아니에요. 램프는 뭐냐면 우리 주차장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겁니다. 램프는 비스듬하게. 그래서 요거를 플런지가 일자로 내려가는 겁니다. 플런지가 일자로. 그래서 비절삭 이동 진입에 닫힌 영역을 플런지로, 그리고 Z3 지점에서 진입을 시켜가지고 요만큼만 속도 저하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위에서 이렇게 속도 저하를 시켜갖고 내려오게 하고 싶으면 요 높이를 뭐 한 10mm 또는 뭐 8mm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구멍을 향해 내려올 때 요 진입하는 속도가 여기서부터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10을 제가 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파일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만큼 깎고 또 요만큼 깎고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안전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하면 비절삭 이동해서 안전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하면 비절삭 이동해서 급속 이송해서 간격 공구축이라고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간격 공구축, 요거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을 가장 낮은 거리로 움직여라. 요거는 영역 사이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낮게 움직여라는 것인데, 일단 요거 간격 공구축 해놔보면 요 바깥에서 바깥에 움직이는 건 낮아졌지요. 그런데 자 여기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안전 높이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 놔두셔도 되고, 혹시라도 얘도 낮추고 싶으면은 지정해야 되는 곳이 비절삭 이동에서 거의 다 됐습니다. 급속 이송에서 요거 영역 사이를 또 낮춰라 해가지고 하시면 낮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낮아서 좀 불안하다 이겁니다. 너무 낮아서 불안하다. 그러면 낮기는 낮되 조금 평균적인 높이를 높이고 싶다. 요거는 아까 이제 플런지 10했기 때문에 요 높이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비절삭 이동해서 아까 진입에 열린 영역의 높이를 10 정도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하면은 요걸 10 해줬습니다. 요거를 진입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하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워 하죠. 그래서 기본으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요 정도 하시면은 밖에서 움직이는 높이들도 평균적으로 약간 높아진다. 그래서 소재보다 한 5mm 이상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셨던 밀린 기능사 내용을 다 섭렵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까지 확인.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밀린 기능사를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세요.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 조금 쉬시고. 자, 3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팩 드릴링 하는 건 안 나오고. 처음에 센터 드릴 하시고. 네. 너무 느리게 되죠. 처음에 센터 드릴로 한번 Z1mm 찍고. 자, 드릴로 팩 드릴링 하면 한번 쑥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제가 먼저 찍었기 때문에 바깥쪽 깎는 겁니다. 3mm씩 깎고 있죠. 그죠? 3mm씩. 그리고 들어가는 게 진입, 나오는 게 진출. 진입과 진출을 반복하면서 깎다가 한번 붙어서 쫙 깎고, 다시 3mm 내려가서 바깥쪽을 또 이렇게 진입과 진출을 하면서 깎아주고, 마지막에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구멍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나머지를 또 이렇게 이제 깎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보통 색상별로 두께 표시를 해보면 과절삭, 미절삭을 볼 수 있는데 뭐 크게 뭐 미절삭 날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조금 빨간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코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셔가지고, 과제는 이렇죠. 시험 때 과제는 얘 전체를 평소 쓰시는 포스트, 시험 같으면 TMV로 우리가 뽑으셔가지고 위에 쓸데없는 요 글자들을 지우시고, 시험장에 가면 파일명은 어떻게 파일명 어떻게 하라든가요? 최근에 비번 O 하고 하라든가요? O.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O는 항상 적고, O 자기 비번이 만약에 10번이다 하면 10 적고, 그날 날짜가 7일이다 하면 0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 뭐 nc 이렇게 점 nc가 들어가려고 하면 요게 모든 파일이 돼 있습니다. 모든 파일. 한글 경로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요까지 하셔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면은 조교가 걷어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만큼을 작성하시는데 뭐 아무 문제 없는지 한번 해보시고, 방금 했던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이제 비절삭 이동의 급속 이송 탭에서 움직이는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드려볼 테니까 피곤하신 분은 조금 쉬시고, 여기까지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면도 치고 못하기도 하고 글자도 파고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